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저희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강박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연진에 가서 다이빙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비중격 만곡증입니다. 이것은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다이브웹에서 그 제목과 내용 검색을 해서 비중격 만곡증을 쳐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17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성비염 뭐 이런 거를 해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즉, 이 병 자체가, 이 코에 생기는 병 자체가 사실은 워낙 흔하고 해서 다이버들도 많이 이것 때문에 다이빙에 방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어떤 해부학적인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요. 원인,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 그리고 다이빙을 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보면 이렇게 코뼈가 참 비중격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똑바로 펴져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굽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굽는다는 자체가 절대로 병이 아닙니다. 다른 병, 비염, 뭐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비염, 그 다음에 축농증 이런 것들이 겹쳐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인에서 똑바로 펴져 있는 사람이 많은 10%입니다. 사실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면서 코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똑바로 펴져 있는 사람을 보면 환장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드뭅니다. 대부분이 굽어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인이 아닌 갓 태어난 아기들은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즉 이미 태아 때부터 코가 형성되면서 이 비중격은 약간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중격 만곡증 자체를 병이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같이 병발하는 다른 어떤 만성, 비후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비중격 만곡증이 그 병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원인은 뭐 대부분이 선천성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놓을 때 그 산도라고 하죠. 그게 골반을 밀고 나올 때 만약에 아기 머리, 코가 그 뼈에 눌려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우리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지금 세계에서 위인들 중에 말판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을 가진 위인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손이 막 길어져 가지고요. 이 손을 꼬으면 어떤 분은 2번 꼬을 수 있을 정도로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이 코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여기 보면 벌써 코 자체가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이 오는 그 원인은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상입니다. 비중격 만곡증이 비염과 합쳐질 때 오는 정상이 바로 이 정상입니다. 코가 막힙니다. 사람이 자는데 코가 막히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한쪽에 코 안에 살이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오른쪽 코가 막히고 또 왼쪽으로 돌아놓으면 왼쪽이 막힙니다. 물론
비중격의 첫 뒷부분에 가면 거기에 살이 크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투버클, 뭐 하여튼 어떤 그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눕는 방향에 피가 고이면서 그 공기 통로가 좁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비동염이 반복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코피가 잘 납니다. 그 비중격에서 피가 많이 난다고 제가 그 코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비중격이 한쪽으로 튀어나오면 그쪽에서 피가 잘 납니다. 잠자기를 어렵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 비중격 망곡증으로 인해서 코를 많이 골게 되고, 심해지면 수면 무호흡증이 옵니다.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그 다음에 두통이 있고요.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같은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뭐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가 다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약물로 하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하고, 수술도 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은 지금 다룰 그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이빙을 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급성상기도염, 즉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다이빙 금지입니다.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이빙을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진단 때문에 내가 다이빙 해도 되는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도 됩니다. 압력 평행에만 문제가 없으면 코병은 다이빙을 못하게 하지는 않는 걸로 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합니다. 코 수술을 하면 최소 사실은 4주입니다. 4주 정도가 지나면 코 안의 점막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6주 정도를 기다려서 수술하신 의사가 코 안에 들여다보고 완전히 정상이 됐다고 판단을 할 때, 그때 다이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중격 망곡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중격 망곡증 그 자체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